여기서 받아들임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가 아니에요.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나의 까르마를 읽어내는 거예요. 어떤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안 그러고 싶어.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돼. 그걸 업력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받아들임이란 건 그 업력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.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뭔가 복잡한 내면의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나만의 페이스, 나만의 거래 방법, 나만의 어떤 비즈니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받아들임. 자, 여기서 헷갈리죠? 그걸 인정하라는 건지.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됐어요. 많은 분들이 이 받아들임에서 거기서 헷갈려요. 굉장히 혼선을 빚어요. 자, 내 앞에 있는 보살님은 보살님일까요? 내 마음이 만들어낸 보살님일까요? 내가 경험하는, 내 경험의 보살님은. 내가 보살님 알기면 어떻게 알아요? 내가 저런 분이겠구나, 저런 분이겠거니 하는 나의 까르마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비춰낸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죠. 그죠? 보살님이지만 여기서 받아들임의 대상은 보살님이 아니에요.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보살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한 이 까르마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. 나는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줄 몰라.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.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내 까르마 때문이지. 어떤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. 자, 아까 거래를 얘기했죠. 그죠? 다른 사람은 더 지혜롭게 확 질러버릴 수도 있어요. 막 그냥 거래를 하는데 막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혼을 쏙 빼놔. 그 차이는 뭘까요? 까르마의 차이예요. 그 까르마를 형성하는 많은 연륜과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런 걸 볼 때 애초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또 처음부터. 신기하게. 네,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. 내 머릿속에. 나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이 있잖아요. 그죠? 그 반응은 배워서 할까요?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걸까요? 저절로 일어나잖아요. 내 안에 뭔가 학습되어진 뭔가 까르마가 이 사람의 반응해서 의지가 일어난다고요. 이 사람을 향한 판단이 저절로 일어난다고, 그냥. 근데 이 판단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맞잖아요. 한마디로 상대방을 향한 나의 판단은 옳은 거예요? 틀린 거예요? 알 수 없죠. 그죠?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.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. 나의 판단, 나의 생각. 지금 보살님은 내 마음에 비춰진 존재일 뿐이라고요.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보살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그거 외에는 답이 없죠. 이건 가능하잖아요. 이 받아들이다 보면 뭐가 보여요? 요 상을 일으킨 까르마가 보여요. 요게 보인다고, 요거. 내 안에 있는 거. 이 무의식이 자각이 돼요. 이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 이 까르마로 보지 않는 거죠. 아, 이 사람을 볼 땐 이렇게 한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. 상대방을 볼 때 내가 좀 마음이 좀 유약해. 그럼 유약하게 보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읽었어. 아, 내가 좀 이렇게, 좀 뭔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이 사람은 나와의 거래에 있어서 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 사람도 딱히 생각한 건 아닌데 왠지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이 사람도 나를 볼 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게 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읽어내서 나한테 뭔가 감정에 호소하듯이 나를 딱 해.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져서 나도 모르게 거래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. 하고 나서 후회해. 보니까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. 그냥 나를 갖다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읽어내고 나를 이용했던 거야. 이미 늦었어. 거래는 다 끝나가지고.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바로 까르마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경험을 일으키는 거예요. 여기서 받아들임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가 아니에요.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. 지금. 받아들임으로써 뭘 알아차린다? 이 경험을 일으킨 까르마를 알아차린다. 그럼 까르마를 이제 정화해야 되겠죠. 그죠? 이 사람을 볼 때 자꾸 이런 식으로 봐. 이런 감정으로 보고,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밖에 안 일어나고,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.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후회는 왜 할까? 후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순간만 그 까르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상황이 지나가잖아요. 다른 까르마가 일어나요. 그 까르마에 비춰서 아까 있었던 그 사람과의 거래를 갖다가 기억에 떠올리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도 할 거 아닙니까? 그 마음이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. 근데 후회는 또 왜 해? 옳고 그름이 없어요. 그냥 그 순간 까르마가 그렇게 반응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나의 까르마를 읽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까르마를 정화해요. 내려놓는단 말이에요.
이 사람에게 굳이 내가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구나. 내가 저 사람을 감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, 내가 이렇게 원래 그런 애라고 하는 나만의 기존의 관념으로 볼 필요도 없구나. 저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 하면서 저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그다음부터 있겠죠. 그죠? 탐색이 들어갈 거예요. 이런 말도 던져보고 저런 말도 던져봐요. 아,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. 이렇게 반응하는구나.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나를 그만큼 깊게 보기 때문이에요. 나 자신을 깊게 보다 보니까 상대방을 깊게 보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툭툭 건드려요. 툭툭 건들다 보면 느낌이 오죠. 느낌 오다 보면 아, 이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. 최소한 이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은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나와요, 나름대로. 그것도 물론 까르마가 익히겠지만은 내가 이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 최적의 거래의 어떤 뭔가를 알아서 만들어 가겠죠. 여긴 답은 없어요. 보살님 입장에서 뭔가 양보를 크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, 그 사람이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죠. 그죠? 그 사람이 양보해주면 보살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, 보살님이 양보해주면 이만큼 이익 볼 수 있는 걸 조금밖에 이익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, 이만큼 이익 볼 수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이만큼밖에 이익 못 보면 이만큼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, 마음이 참 그런 거란 말이에요. 뭔가 표준이 없어요.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내가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, 그게 더 중요할 뿐이죠.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거는 까르마에 대한 자각을 갖기 위함이에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좀 주눅 들고,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시간쯤 뭐 정신없이 그냥 달달 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나고 나면 왜 그랬지 싶기도 하고. 근데 그걸 그 사람만 보면, 또는 그런 상황만 닥치기만 하면 그걸 반복합니다. 그걸 우린 까르마라고 하죠. 예. 그것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. 나도 안 그러고 싶어.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돼. 그걸 업력이라고 그래요. 안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힘. 그래서 받아들임이란 건 그 업력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. 받아들임의 대상은 누구다? 나예요, 나. 내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, 지금.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텐데. 다른 사람이 좀 더 베테랑이 보살님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요? 보살님 베테랑이 되고 싶죠? 그 사람들과의 지금 거래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? 그죠? 예, 많은 훈련을 통해서, 많은 실전을 통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까르마를 다스리는 힘을 보살님도 모르게 길러가는 거예요. 마치 영어 배우듯이. 영어 뭐 배운다고 처음부터 잘합니까? 계속 숙달시키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언어라는 까르마를 내 머리에 탑재시키는 거거든요.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고요. 이걸 체화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체화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받아들임 이런 명상 수행은요, 현장에서 쓰이는 거예요. 실제로. 내 현실에서 쓰이는 수행입니다, 이거는. 내가 대화를 할 때,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,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약점 잡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. 그럼 그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점 잡혔는지 내가 알 길이 없네? 그런 가운데서 괜히 내가 긴장되고, 이미 긴장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걸 나의 약점으로 보고 있어. 그럼 긴장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?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흐름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? 받아들임이거든요.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뭔가 복잡한 내면의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. 요게 이해가 되면은 쉬워져요. 점점 쉬워져요. 그래서 나만의 페이스, 나만의 거래 방법, 나만의 어떤 비즈니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살님은 그 비즈니스 통해서 보살님의 성장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, 지금. 그 하나의 상황만 앞으로 있겠어요? 계속 있잖아요. 지금 그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그런 어떤 좀 답답한 상황이 되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런 어떤 명상으로 한번 다듬어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기도도 여기에 접목하는 거.